이번 영상은 반도체 관련 영상입니다. 삼성전자 팔로우 영상일 수도 있고요. 자, 4분기 D램 가격이 8% 정도 최대 하락할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다시 고개 든 반도체 비관론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올해 3분기 피크를 기록한 다음 4분기에는 다시 춤할 수 있다는 예상과 함께 또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짧아진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반이죠. 자, 4분기 전 세계 D램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며 D램 가격이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D램 제품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제조사 등 반도체 고객사들 D램 재고량을 알아봤더니 양호 수준을 넘어서 공급 과잉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을 할 것이다. 왜냐면 주문을 안 넣을 거니까. 그리고 PC용 D램에 한정된 예측이 있었는데 견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깨지고 있다. 특히 북미와 중국 IT 기업이 1, 2분기 재고 확보에 주력을 해서 현재는 10주 정도 물량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도체 규제 때문에 사실 미리 좀 땡겨서 받은 게 있고, 북미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북미 IT 서버에서도 조금 미리 좀 땡겨서 좀 많이 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노트북 같은 IT 기기 수요가 4분기부터 떨어질 수 있다. 살 만큼 샀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연내 메모리 기업의 실적은 최대치를 경신할 거라는 건 자명한데 그 다음은 이런 거죠. 근데 왜 자꾸 반도체에만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반도체에만. 아니 뭐 조선주 뭐 올해 내년치까지 뭐 수주량을 달성했다고 해서 그럼 다음 분기는 내년은? 라고 한다면 장밋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뭐 건축 같은 경우에도 뭐 수주 물량 다 따냈다고 해서 그럼 다음 분기는? 그 다음 분기는 약간 좀 반도체에게만 조금 유난히 좀 가해지는 규제의 강도가 좀 센 것 같아요. 사람들의 생각이. 자, 반도체 업계의 증가세가 2018년보다 크지 않고 IT 기업의 D램 재고 증가도 완제품 수요 부족이 아닌 공급 차질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18년도 당시와는 급격한 업황 악화는 없을 예정이고 이 물량 공급 차질이 풀리면 일시적인 미니 사이클은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네, 결론은 아직도 일단 차량용 반도체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 뭐 스마트폰 말고도 여러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4분기가 뭐 완벽하게 떨어진다 3분기에 비해서. 그리고 이게 3분기도 공급이 제대로 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3분기와 4분기에 뭐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견조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예측상이고 떨어질 수 있지만 수익성으로 쳤을 때 뭐 3분기가 4분기에 뭐 몇 배, 뭐 2배 이상 뭐 이 정도로 차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이고, 어쨌든 회사보다는 자택근무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일부 정말 그 업종들 제외하고 못하는 업종들 제외하고 모든 이제 업종들이 대부분 자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클라우드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PC 수요는 지속적으로, 왜냐면 하다 끊기면 안 되잖아요. 화상회의도 막 끊기고 이러면 안 되니까 PC 혹은 PC를 대체할 수 있는 태블릿, 그 다음에 휴대성이 가능한
노트북 이런 것들도 결론적으로는 수요량이 견조하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매해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공부를 통해서 뭐 영상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지만 기존적으로 많이 보지만 중간중간 또 뭐 이렇게 줌 수업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 좀 기기가 빨리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교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 수요는 여전히 있을 것이고 이제 또 이제 시대적 흐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과거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예년과는 다르게 이 수요라는 게 엄청나게 떨어진다기보다 소폭 하락하긴 할 테지만 너네가 예상한 만큼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아직 차량용 반도체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뭐 가격이 D램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가 뭐 반도체 사업만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이익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뭐 재고가 남는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핸드폰은 주기적으로 잘 바꾸잖아요, 그죠? 1년씩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뭐 S21이 43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또 폴드나 뭐 폴더로 플립이나 폴드로 못 사신 분들은 S21로 또 막 바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쓰는 기기들 요즘에 뭐 주기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하락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반도체라고 해서 뭐 정말 고가의 제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급품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태블릿 같은 그 공공 대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그냥 진짜 무료 제공해주는 그런 태블릿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도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네, 그런 물량들도 일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좀 할 거고 또 수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도 뭐 아예 집에서 줌으로만 수업하는 날도 있어서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좀 지급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대로 많이 내려갈까 싶긴 합니다. 일단 주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얘기는 해드렸으니까. 예,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때 코스피 조정 오면서 장창 깨졌죠. 네. 그러고 보면 참 좋은 조정이었다. 이때 매수했었으면 좀 견조하게 또 올라가면서 또 8만원 고지 바라보고 어느 순간 9만원 고지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근데 지금 요것 때문에 물론 이제 패닉셀이 나오면 한 번 더 쭉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사실 이때가 2차적으로 사야 되는 마지노선입니다. 현금 확보에 여러분 주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월봉상으로 보면 정말 천천히 떨어지는 이 정도 각도 떨어지는 거면 정말 나이스한 거죠. 여기 중간까지만 오더라도 좋죠, 그죠? 여기 중간까지만 오더라도 주가상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왔었어요. 사실 6만원 거의 근처 왔을 때. 네. 그 다음 SK하이닉스 중국 성향이 짙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회복세는 더딥니다. 주봉상으로도 그렇고요.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주 정도 재고치가 쌓여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반도체 올인이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 외에도 사업은 하지만 반도체 비중이 훨씬 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SK하이닉스가 이런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여기도 이제 4,000원 정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 뭐 한 이 정도 떨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10만원 선 오면 무조건 사야죠. SK하이닉스는 10만원 선 오면 무조건 사야죠. 여기 과거 요 패턴이 10만원이잖아요 거의. 네, 10만원 오면 무조건 사야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어차피 성장성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서 이제 월봉으로 좀 갖고 왔고요. 네, 같이 올라가서 꺾여서 내려왔지만 부품 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깎인 포인트는 있어 보입니다. 원익 IPX
이런 거 오실 때 사야죠. 근데 조금 더 사자면 요쯤 오면 사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아마 영상 올렸을 때 아마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사이면 땡큐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아마 이때 수익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략은 유효합니다. 네페스, 네페스는 천천히 붐업을 한번 하고 단계별로 밟고 올라간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 스텝이 한번 멈췄어요. 하지만 어차피 그 북미의 반도체를 회사를 건립할 거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발생하는 모든 테스트는 혹은 모든 패키징은 네페스가 할 거기 때문에, 네, 네페스도 이런 싼 기회가 오셨으면 잡아 나가시는 게 좋죠. 이때 출발한 월봉 처음 스타트 부분에 거의 근처에 왔잖아요. 다음 주에 주종을 받는다고 하면 그럼 다음 주에도 네페스도 유효합니다. 오히려 네페스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봉, 예, 보시면 대충 뭔지 아실 겁니다. 주봉, 그쵸? 네, 하락 두 방 주고 사실 여기서부터 하락이 시작됐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에 지지했다가 오늘 이런 반도체 뉴스 때문에 재차 하락. TCK입니다. TCK는 이제 그 SIC에 대한 소송 패소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 뉴스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16가지에 대한 항목을 걸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기각된 것들이 있다고 해요. 기각된 것들. 근데 기각된 것들로만 하더라도 그 사업성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약간 좀 패닉셀이 아닌가. LG생명과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요렇게까지 예상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실 패소 재판인 것도 사실 몰랐고, 그래서 한 18만 원대에서 지금 물려가지고 저도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인데, 저도 이제 차츰차츰 현금이 생기는 대로 물을 탈 생각입니다. 저랑 같이 모아가실 분들 모아가십시다. 네, 성장성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패소를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수주를 따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들은 지속적으로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못해도 다시 이 18만원 근처까지는 올 겁니다. 올 거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옵니다, 여러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요게 이제 업황이니까 뭐 여기 18만원 정도라고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된 보고서가 하나 있기는 한데 항상 보고서가 맞지는 않으니까, 지금 12만원이었고 지난번에 한번 상승해서 14만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더 담아갈 자리다. 올라가 주지 않으면 더 담아갈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K 혹시 물려 계신 분들, 예, 저랑 연말까지 한번 쭉쭉 모아 가시면서, 물론 돈이 없으신 분들은,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현금 있으신 분들은 물을 조금씩 타시면서, 예, 요 정도 가격대면 괜찮거든요. 예, 조금씩 타가면서, 예, 연말 때 그리고 내년 1분기 때 다시 한번 그 봄바람 불면서 이제 노트북 많이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 내년 3월까지 좀 장기적으로 좀 보고 한 6개월 정도 보고 꾸준히 물량을 좀 최대한 많이 매집을 해서 그때 또 전고점 혹은 사상 최대 주가를 넘길 때 우리 한번 웃으면서 매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X, 네페스, 그 다음에 TCK까지 반도체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